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계층 간 벽을 허무는 프로그램 배리어 프리 코리아 진행을 맡은 복지TV 전남방송 이영수입니다. 오늘은 여수 순천 사건 특별법과 순천만정원 박람회법 제정 등 우리 지역 사회의 수곤을 해결하고 미래를 향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전남 순천 광양 구례 곡성갑 소병철 국회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소병철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그동안 의정활동과 순천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의미 있고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담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또 의원님의 간단한 이력과 또 많은 분들이 정치 입문 계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순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성동초등학교, 순천중학교, 광교육을 거쳐서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법무검찰에서 30년 동안 재직했습니다. 대전고검장, 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을 거쳤습니다. 퇴직한 후에는 전관의 길을 걷는 변호사를 하지 않고 농협대학교와 순천대학교에서 후학 양성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정치에 입문하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20대 때 당시 문재인 대표님과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강력하게 영입 권유를 했지만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21대 때는 검찰개혁이 국민적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에 검찰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저로서는 국민 여러분께 개혁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수많은 좋은 후배 검사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순천대학과 농협대학에 근무를 하면서 우리 순천과 전남의 지역 발전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의미가 있겠다 싶은 것도 한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치 또 행보를 그렇게까지 여러 가지 깊은 고민을 많이 하신 걸 느껴집니다. 네. 지난 3년간 또 의정활동 하시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활동하셨나요? 네.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당에서 한 2달 넘게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순천의 경우에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생각하는 의정활동 목표는 크게 4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우리 지역의 가장 아픈 73년에 한 여순 사건, 과거의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했던 이 통환의 역사를 치유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서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와 계획들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시민들께서 10년 만에 민주당 국회의원을 뽑아주셨습니다. 그동안 왼쪽과 오른쪽을 오고 가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질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순천의 정치 문화를 새롭게 개혁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세 번째였습니다. 이러한 3가지 의정 목표를 달성하면은 순천을 힘차게 웅비할 수 있는 순천으로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국회의원 생활을 시작했던 겁니다. 지방공천의 여성과 청년의 확대 비율을 높이려고 노력하셨다는데 어떤 보완을 가지고 계신지요? 지난 8회 지방선거에서 우리 순천의 경우에는 여성과 청년 정치인이 무려 52%나 공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남 평균 기초 여성원 공천 비율이 30몇 %입니다. 청년 공천 비율은 15%였습니다. 이런 통계에 비하면 순천의 경우에는 획기적인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역위원장으로서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제가 정치를 하면서 시도를 해보니까 정치 문화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네, 실감했습니다. 시민들께서 아시지만 제가 공천원금을 20억을 받아먹었다는 이런 소문까지 시민들 사이에 상당히 회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8개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 말씀을 안 드리다가 2월부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정관예우를 해서 200억, 300억 벌 수 있는데 그 투자반 돈 1000만 원, 2000만 원, 20억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공직에 들어서서는 저희 어머님이나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저희 장모님 상이나 저희 보좌진들도 알리지 않고 제가 가족장으로 치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랬던 것은 공직에 있는 동안은 청렴한 이 생활,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순천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할마비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병철은 결코 국회의원 하는 동안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공천어금이 됐던 부정한 돈, 단돈 1원이라도 받아먹는 것이 드러나면은 저는 즉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생활에서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시민들께 공공연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확약까지 해주시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거리가 되지만 저 시민이나 전 국민들이 항상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더 청렴한 정치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짐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또 다양성과 활기가 넘치는 정치 문화가 정말 자리 잡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다음 질문에는 뭐니 해도 또 뭐니가 최고라고. 예, 네, 맞습니다. 또 지역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또 이게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순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신규 사업 예산 확보에도 많은 활약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우선 지금 시민 여러분께서 정원박람회 진행되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 치르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들으신 적이 없을 겁니다. 저도 정원박람회 진행되는 공사 과정에 여러 번 가봤지만은 충분한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난해 제가 예산 확보했던 내용 중에 전라남도 순천시하고 협조해서 국고보조금 일반 회계 기준으로 4,21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금 7,37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순천시 역사상 가장 많은 예산이었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순천이 늙어가고 있다는 통계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순천 인구가 1947명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이 1947명의 인구 줄은 내용을 살펴보면 20대, 30대가 무려 80%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정기국회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 청년 일자리, 청년들이 순천에서 교육받고 일자리를 갖는 부분에 주력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남원의 이용호 의원님 또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이철규 의원한테 제가 이제는 당을 떠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기꺼이 가서 사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뤄냈던 성과입니다. 네. 이제 좀 더 본격적인 사회복지 문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자는 배려풀이 운동에 혹시 동참하고 계시는지?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이 여러 가지 법도 있습니다. 우선 제가 국회의원 임기 첫 해에 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베리어 프리 챌린지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의원으로서 첫 해에 저희 각오를 표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에 노력하는 것 외에 의정활동을 빼뚫고 있는 그 화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부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사회적 약자는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가장 취약한 경우가 예를 들면은 이혼한 경우에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그 이혼한 그 엄마가 애들을 교육하기 힘든 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의원실에서 간담회도 하고 양육비 지원에 대한 강제적인 특별법 조항도 지금 개정을 준비를 해서 국회에서 지금 심사 중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개인 회생이나 파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쉽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같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들의 경우에 이 여러 가지 성범죄에 노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공소시효를 친족 간의 범죄에는 폐지를 하는 개정안도 제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친족 지배하에서는 자기의 억울함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공소시효를 아예 폐지를 해서 그런 범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또 특히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우리 여성들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법제를 마련을 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 공군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범죄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있었는데 아예 그 경우에 군사법원에 대한 재판권을 일반 법원으로 가져오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도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의 입법 활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베리프리어 정신을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제일 가치로 생각을 하고 끝까지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복지TV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복지 현안에 대해서 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은 이전에 법무부 범죄예방 정책국장을 또 역임하셨죠. 또 그래서인지 무위탁 출소자에 의한 민간 보호 시설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말씀 주십시오. 제가 그 자라났던 곳이 남문파출소 앞에 남산주유소가 저희 부친이 경영했던 곳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중학교 때 학교 가려고 하면 그 출소한 분들이 남루한 옷차림으로 저희 주유소에 와서 아버님한테 이제 교통비, 식비 이런 것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이제 무위탁 출소자들이야말로 사실 우리 사회에서 경원시하는 분야도 있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사회에서 자립갱생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 사회가 안전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제 정부에서 이 법무보호복지공단, 옛날로 말하면 이제 갱생보호 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집중적으로 노력한 것도 있지만 전국에 한 10여 개의 민간인들 법인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연합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해왔습니다. 제가 법무검찰 그만둔 뒤에도 그분들과 주기적으로 모임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께서 조만간 또 이제 제가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고 고맙다고 해서 순천에 우리 법무부 시설에 와가지고 좀 기부 활동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이 무위탁 출소자들을 이렇게 멀리 보시기만 하시기보다는 따뜻한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큰 마음이 아니어도 제가 예를 들면은 대구 고검장을 할 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 위탁 출소자들을 위한 후원 조직을 22개 만들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전부 통닭집 하신다든지 호프집 하신다든지 세탁도 하시는 이런 분들이 전부 나서서 십시일반으로 같이 봉사활동하고 하니까 많은 위탁 출소자들이 자리 갱생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네네. 정말 뜻있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또 하시는 거니까 굉장히 또 옆에 보니까 존경스럽게 저도 최선을 다해서 복지를 위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여기 전라남도가 의료복지에 사각지대에 있는 게 아니냐. 또 가장 중요한 게 그 의료복지 부분인데요. 지방의 의료복지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정말로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도 지금 의료복지 개선을 위해서 많이 힘쓰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방금 진행자님 말씀 주셨듯이 우리 전남은 의료복지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통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전남은 2.1명입니다. 전국 평균이 2.4명입니다. 그리고 300병상 이상에 근무하는 전문의가 26명으로 전국 평균이 55명입니다. 이건 통계 숫자만 봐도 우리 전남 도민들이 얼마만큼 의료 접근권, 이 건강권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그 지역에 유일하게 없는, 지금 방역 단체 중에 없는 의과대학을 설치를 해서 의사 선생님들을 배출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이 의과대학 유치 문제는 30년 동안 풀지 못했던 이유가 한 가지는 지난번에 의학 분업 때 의사 숫자를 늘리려고 하면 의사협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오히려 의사 숫자를 줄였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배출되지 않는 의사 숫자가 3,2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순천의 의과대학을 유치해야 되는데 의사협회의 동의 문제, 또 하나는 목포와 순천 간에 너무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서로 윈윈하는 게 아니라 서로 루스하는 결과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의과대학을 여는 하나지만 목포 캠퍼스와 순천 캠퍼스를 각각 설치를 하자. 정원이 100명만 넘으면은 50명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작년에 발의를 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제출하기 전에 목포의 김원희 의원님께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분은 작년 5월에 목포의대 설치법을 발의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순천의대법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의과대학 면허를 하나 가져와서 각자 하자. 김원희 의원도 동의하셨습니다. 이제 지금 최근에 우리 간호법 문제로 의사단체, 간호사단체가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매일 언론에서 의사 선생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에 예를 들면 소아청소년과에서 수도권의 굴지대학도 발을 폐쇄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적 여론이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의사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순천의 의과대학을 유치를 해서 이제 유치를 하게 되면은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일단 배출이 되면 10년 동안 공공의료 분야, 우리 지역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의사 선생님 부족한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네네. 사각지대에서 좀 벗어나서 또 우리 전남도
의료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큰 힘이 되실 거라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여담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국가정원 개막식에 윤 대통령께서 오셨어요. 네, 제가 그날 만찬장에서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저한테 발언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 대통령께 우리 전남의 수건 이 의료복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과대학 유치를 도와주십시오. 간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희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좀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순천의 그 자존심 문제인데요. 선거구가 기형학적이라는 또 말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 선거구 획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행자님 말씀 것처럼 순천 시민들 자존심이 상했죠. 이제 좀 보통은 이거는 게리맨더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천에 지금 제일 인구가 많은 해룡면이 광양으로 가서 선거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해룡은 저의 평생 본적지입니다. 그리고 해룡은 면 단위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당시 어떻게 되었느냐? 이 선거구 획정을 할 때 21대 총선 직전에 순천이 정확하게 분구가 됐습니다. 됐는데 공교롭게 전남의 선거구 획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담양 같은 경우가 광양으로 와서 붙어버린다든지 현역 국회의원님 두 분의 선거구가 거의 이렇게 분해되다시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 와서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구 획정위원장, 그리고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그리고 전원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원내대표 순차적으로 만나서 반드시 해룡을 순천으로 복원시켜달라. 우리 시의원들께서도 느끼셨을 겁니다만은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갔습니다. 왜냐?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순천이 전남 제1의 도시가 됐으니까 이제 과거에 익산, 여수 다 선거구가 두 개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위상에 맞는 선거구 획정을 해달라. 이 두 가지를 제가 주장을 하고 국회 전원위원회에서도 나가서 그런 부분을 호소를 했습니다. 획정 자체가 잘못됐던 거기 때문에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저의 모든 정치적인 역량을 걸고 반드시 관철시킬 생각입니다. 정말 너무나 감격적이고 행복한 말씀이십니다. 지역민들의 그 자존심과 정치적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일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더 많은 말씀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또 다음 기약하면 이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과 순천 시민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순천 시민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인구수로 전남 그리고 호남에서 1위가 되었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제 우리 순천이 인구수만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호남 제1도시로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께 미래 청사진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 국회에 최근에 제출한 법안은 남해안권 개발 특별법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동해안 지역은 산업화 시대에 이미 일찍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요새는 이 서해안 쪽에 지금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철, 전자 지금 산업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남해안은 비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순천이 중심이 되어서 남해안의 경제 수도, 그리고 창조 수도, 문화 관광 수도, 청년 수도 이런 것을 시민 여러분들한테 청사진을 제시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 드릴 생각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자부심을 갖고 이 국회의원과 함께 뜻을 해주시면은 우리 순천은
이제 활짝 날아오르는 순천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정치 문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깨끗한 정치 문화, 그리고 새로운 정치 신인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정치 문화도 시민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셔야지 가능합니다. 꼭 여러분과 손잡고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기회를 주셔서 복지TV 우리 사장님과 그리고 여러 임직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지역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전남 순천 광양 우리 곡성갑 소병철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